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CNN 아시아 담당 수석 특파원인 사라 브라운 기자의 놀라운 한국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한국에 머물며 보고 느낀 점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년 전 한 외국인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전에 한국에 처음 발을 내디딘 순간을요. 초고속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도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그녀는 그때도 이미 한국에 깃든 무언가 특별한 에너지를 느꼈다고 해요. 그녀의 첫인상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 순간 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들의 바쁜 일상이 흘러가는 방식에 처음엔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녀가 한국을 처음 만난 계기는 우연이었지만 여기서의 생활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사라 브라운 기자는 한국을 단순히 취재지가 아닌 자신이 새롭게 이해해야 할 다른 세계로 보았습니다. 당시 CNN은 급성장하는 동아시아를 주목하고 있었고 사라 기자는 한국이 단순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한국은 단순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나라만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한국이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시련에 직면한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 외신 기자들은 한국 경제는 끝났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그녀는 그 와중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해요. 한편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국민적 단합의 상징이 되어버린 사건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노인들이 결혼 반지를 기부하고 아이들조차 저금통을 들고 나와 동참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나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한 가족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공동체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이 자신의 경력을 넘어 삶 자체를 바꿨다고 고백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던 거죠. 이제 사라 기자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조명하며 왜 한국이 오늘날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 잡았는지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이후로 겪은 일들과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라 브라운 기자는 IMF 외환위기를 겪는 한국을 보며 처음으로 이 나라가 가진 강한 내면의 힘을 실감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는 위기를 넘어선 일상 속에서의 발견이었어요. 특히 그녀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빨리빨리 문화를 주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빠른 생활 속도가 외국인으로서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었다고 해요. 길거리를 걷기만 해도 어디선가 사람들이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것처럼 보였죠. 처음엔 그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그녀는 이 문화가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바로 이 문화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일과 삶의 균형 속에 숨은 비밀. 그녀는 또한 한국인들이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 삶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에도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산으로 나가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이 끝난 후에도 일과 연관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동시에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요.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문화와는 상당히 달랐죠. 첨단 기술, 그리고 사람이 중심인 사회. 사라 기자는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낀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은 그녀의 고국인 미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공항철도에서 시작해 지하철까지 모든 게 너무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출근길 대중교통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인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도구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녀가 기술 그 자체보다 더 주목했던 건 바로 그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가 노인들부터 청소년들까지 모두에게 손쉽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 간의 교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반대였죠. 기술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교육, 그 이상의 열정. 한국의 교육열도 그녀가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에도 학원에 가고 새벽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그녀의 눈에 비현실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 뒤에는 단순히 성적을 잘 받으려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는 교육이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처럼 느껴졌어요. 이 과정에서 사라 기자는 한국이 단순히 성장이 빠른 나라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진 나라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경험한 한국은 단지 빨리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였던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그녀는 한 가지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오해는 그녀가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녀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사라 브라운 기자는 한국에서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이 기술과 교육, 경제를 넘어 일상 전반에 깃들어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녀가 가장 감명 깊게 느꼈던 부분 중 하나였는데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에 더 강렬하게 나타난 모습이었죠. 함께 이뤄내는 문화의 뿌리. 그녀는 이러한 공동체 정신이 단지 위기 상황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이 정신은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사라 기자가 서울의 한 작은 골목길에 있는 식당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는 혼자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식당 주인이 묻지도 않고 여러 가지 반찬을 차려내며 말했습니다. 혼자 드시기엔 조금 심심할까 봐요. 반찬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녀는 이처럼 단순한 배려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가진 함께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위기를 넘어선 일상 속의 단합. 한국에서 공동체 정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농촌 일손 돕기와 김장 문화입니다. 그녀는 CNN 취재차 농촌 마을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서로 돕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농번기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논과 밭을 돌며 일손을 돕는 모습은 그녀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족이 아닌 이상 누군가의 일을 돕는 건 흔치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역사회가 하나의 가족처럼 움직였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그녀는 김장철에 친구의 초대로 한 가정집에서 김장을 돕게 된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한 집에서만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온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서로 나눠 먹는 모습에서 정말 진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손길. 그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몇 차례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길을 걷다 넘어져 발목을 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처에 있던 젊은 학생 2명이 그녀를 부축해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직원들이 그녀가 영어를 못할까봐 의사를 대신해 통역까지 해주었죠. 한국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도 마치 가족처럼 대했어요. 이런 따뜻함은 단순한 친절 이상으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여기는 철학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의 단결이 만들어낸 세계적인 경쟁력. 결국 그녀는 한국의 이런 공동체 정신이 단순한 문화적 특징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경제는 단순히 효율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힘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는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고 잘 만드는 걸 넘어 모두를 함께 발전시키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국에서 한 가지 크나큰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그 이야기는 곧 이어질 클라이맥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브라운 기자는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공동체 정신이 단순한 일상을 넘어 세계적인 기적을 만들어낸 사례들을 심층 취재하게 됩니다. 국민의 손으로 만든 기적, 평창 동계올림픽. 그녀는 한국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며 보여준 단합의 힘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사라는 이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평창을 방문했는데 그녀가 가장 놀랐던 점은 한국인들이 올림픽을 자신들의 일로 여겼다는 점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부터 자원봉사자, 공무원,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올림픽 성공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세계적인 규모의 이벤트를 준비한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그 성공의 열쇠였죠. 예를 들어 사라는 강원도 지역의 한 작은 마을에서 만난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기억합니다. 우리 마을은 외국인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영어 수업을 열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저희가 더 많은 걸 배운 기분이었죠.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업과 국민이 함께 만드는 성장의 모델, 그녀는 또한 한국의 경제 발전에서 국민과 기업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도 취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민들이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지원했던 점이 컸다고 합니다. 한국은 기업과 국민 사이에 일종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국민들은 자국 기업의 성장을 응원하고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내죠. 이런 상호 의존적 관계는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자연재해에서도 빛난 단결. 사라 기자는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발휘된 한국인들의 단결력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취재했던 2019년 태풍 미탁 당시 경북 지역의 한 마을을 방문한 경험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주택과 농지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주민들이 서로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누군가는 피해를 입은 가족의 농작물을 함께 수확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집을 수리하기 위해 자신의 도구와 자재를 나눠줬어요. 이런 모습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하는 장면이었어요. 사라 기자의 깨달음.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단결력과 공동체 정신이 단지 위기 상황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공동체란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고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그녀의 긍정적인 인식은 곧 한 사건으로 인해 흔들리게 됩니다. 그녀가 큰 기대를 품고 방문한 한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이 경험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이는 그녀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믿음에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한국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이어집니다. 사라 브라운 기자는 한국에 대해 한껏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그동안의 믿음에 균열을 일으킬 만한 사건을 겪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늘 감탄해오던 한국인의 친절과 따뜻함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 식당에서의 불편한 경험. 그녀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한 한식당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날은 촬영 일정이 길어져 늦은 저녁에 홀로 식사를 하러 갔던 날이었죠.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이 다소 무뚝뚝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직원은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어려워 보였고 메뉴를 주문하는 동안 직원이 짜증 섞인 표정을 보이는 듯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나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젓가락 사용에 서툴러 음식을 놓치자 근처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그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불편했어요. 평소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친절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죠. 그동안 내가 한국을 너무 이상화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의문. 이 사건 이후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느꼈던 한국인의 따뜻함은 단지 거칠애였던 걸까요? 아니면 외국인인 자신이 한국 문화와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불쾌감을 준 걸까요? 처음엔 그 식당 직원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느낀 친절이 진짜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진실에 다가서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는 우연히 그 식당을 다시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 동료와 함께였고 동료는 그녀의 경험을 자세히 듣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식당 직원들은 절대 무뚝뚝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일하는 방식이 조금 투박한 편이에요. 오히려 그 식당은 동네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 외국인 손님이 드물어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이후 사라 기자는 직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무뚝뚝함은 단순히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직원은 자신의 태도 때문에 그녀가 불편했을까봐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다음 방문 땐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깨달음,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 이 사건은 그녀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는 여전히 사실이었지만 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나는 한국이 단순히 나에게 맞춰져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도 나름의 방식과 문화가 있고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나의 몫이었어요. 그녀는 이 일을 계기로 외국인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려면 단순히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숨은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기회에 사라 기자는 이후 그 식당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매번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직원들과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고 그녀는 이제 그곳에서 혼자 식사를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오히려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환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더 깊게 다가오는 그들의 따뜻한 진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사라는 한국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단단한 신뢰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한국 이야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에서 느낀 이 모든 경험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론은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사라 브라운 기자는 20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며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첨단 기술, 공동체 정신, 단결력, 그리고 작은 오해와 그 뒤에 감춰진 따뜻한 진심까지 그녀에게 한국은 단순히 한 국가를 넘어선 삶을 새롭게 정의하게 만든 곳이었습니다. 한국이 준 새로운 시각, 그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변화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법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점이죠. 사라는 한국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단결과 배려의 힘이었고 다른 하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응력이었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와 같은 큰 시련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힘을 합쳐 극복해낸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떤 위기라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사라 기자의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 사라는 CNN을 통해 한국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숨은 매력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K-팝이나 K-드라마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놀라운 문화적인 성과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노력, 단결, 그리고 따뜻함이 그 바탕에 있어요.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한국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변화와 전통이 공존하는 땅에서 배운 것. 떠나기 싫은 나라? 한국. 마지막으로 사라는 한국에서 느낀 소중한 경험들을 떠올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제2의 고향 같아요. 떠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제 안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이 나라와 계속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당신도 한국의 이야기를 발견해 보세요. 사라 브라운 기자의 이야기는 단지 한국의 역동성과 따뜻함을 담은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항상 본질을 잃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감동을 얻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한국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